자, 이번 시간부터는 게리지 컴퓨터 일반 최종 파이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그 이론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또 시험은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문제를 구해서 풀어보는 건 좋은데 근거 없는 문제나 또 잘못된 문제를 푸는 것은 안 되겠죠. 또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이 해설이 해줄 수 있는 데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정확히 근거가 있고 정확한 이론이 있는 거를 풀어보셔야지 전혀 근거도 없고 답변을 해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찾아서 풀어보시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접하든 항상 그 문제에 대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문제를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이널 문제는 여러 종목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들을 우리 시험에 맞게 집대성해서 만든 15회 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마무리가 잘 될런지 그렇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동적 기억 장치 할당이죠.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족한 곳에 프로그램을 많이 올려야 되죠. 많이 올려서 처리하는 것을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랬죠. 그럼 분할을 해야 될 텐데 분할을 똑같은 크기에 할 수 없어요. 왜? 프로그램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크기가 다양한 프로그램, 큰 프로그램, 작은 프로그램 있듯이 그 메모리를 분할할 때도 그 크기에 맞게 적당히 나눠야 된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있고 100K짜리, 500K짜리, 200K짜리, 300K짜리고 사용 중 있죠. 지금은 프로그램이 200K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메가 단위의 프로그램이죠. 그 옛날에 다뤄졌던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 현재도 이렇게 다뤄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 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못 쓴다는 얘기고 영역의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크기를 좀 더 똑같이 하지 않고 좀 다르게 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출제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는다. 뭐 크기만 알려주면 되니까 지면상의 문제도 있고 최적적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 적합도 있고 최악적합도 있고 최적합도 있죠. 어떻게 메모리에 어디다가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적재하고 남아서 쓰지 못하는 내부 단편화가 적은 쪽에 적재시키는 것이 바로 최적이고 최적과 최적 가장 넓은 곳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처음부터요 쭉 줄이면서 가장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지워주는 것을 최초적합이라고 그러죠. first bit. 지금은 최적합합니다. 최적. 자, 일단 최초를 해볼까요? 최초 적합은 212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못 들어가죠? 여기 들어갈 수 있죠. 니은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베스트 피트는 어디 갈까요? 가장 잘 맞는 곳.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긴 하는데 너무 크고, 여기는 조금 작고, 그죠? 여기가 딱 적당하네. 그래서 리을이 되는 거네, 리을. 최악적합은 어떻게 될까요? 최악적합은 가장 큰 공간, 내부 단편화가 가장 크게 되는 니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뭐 그림으로도 잘 나올 수 있고, 또 그림 없이 그냥 설명을 해서 집어넣는 방법.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정확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최적이니까 리을이 답이죠.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 헤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근처에 있는 요구들을 구하라. 먼저 줘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헤드가 이렇게 접근을 하죠. 여기 트랙이 존재하고. 자, 그러면 요구사항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a.txt라고 하는 파일이 세타를 26번이다, 54번이다, 77번이다, 63번이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파일들은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파일들이 한 곳에 연속적으로 저장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되면 내부 단편화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섹터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불연속 할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연속 할당이죠. 그래서 지금은 다 불연속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윈도우즈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 a.text라고 하는 것이 디렉토리 영역이 있죠. 디렉토리 영역에서 이 파일명의 정보가 있고 바로 F8라는 곳이 있어요. F8라는 곳에 해당되는 섹터 번호들이 쫙 나열이 되어서 내가 파일을 불러와라 하면 그 섹터를 하나 이렇게 불러오는 거지. 만약에 얘가 26번이다, 54번이다, 77번이다, 63번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파일을 불러오거나 어떤 게임을 실행하면 그 관련된 파일이 디스크에 존재할 거고 그 파일을 찾아서 접근을 하는데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접근해낸 것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메모리로. 그때 우리는 이 트랙을 만나게 되죠. 몇 번 트랙에 있냐, 몇 번 트랙에 있냐, 몇 번 트랙에 있냐. 예를 들어서 여기 앞자에서 2번 트랙에 있고 이게 5번 트랙에 있고 7번 트랙에 있고 6번 트랙에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접근을 할 때 이 순서로 그대로 접근을 시키면 그대로 접근을 시키는 건 뭐죠? FCFS 혹은 FIF. 그냥 들어온 요구되는 순서대로 간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것 외에는 좋은 게 없어요. 그죠? 최적 관련 시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곳으로 접근을 시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STF 같은 경우는 근처에만 있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앞뒤와 상관없이 들어온과 상관없이 내가 이동 헤드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무조건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이쪽 먼 곳이나 강원도 쪽의 먼 곳은 서비스가 잘 안 돼요. 기아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으로는 가장 많은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일괄처리에 적합한 기법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기아 상태가 발생이 돼서 어떨 때는 빨리빨리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항상 똑같은 속도로 실행된다고 생각하진 않죠. 여러분 카톡을 보더라도 질 많이 쓰니 카톡일 테니까 카톡을 실행하면 어떨 때는 빨리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느릴 때도 있어요. 내가 게임 프로그램을 갖다 실행해서 어떨 땐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편차입니다. 그런 일들이 디스크상에 존재하는 그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갈 때 서비스하고 올 때 서비스하고 갈 때 서비스하고 올 때 서비스하는 게 뭐예요? 바로 스캔이죠. 그래도 바깥쪽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안쪽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바깥쪽과 안쪽이 차이는 좀 있어요. 그죠? 그것을 아예 줄이겠다. 그러면 접근할 때는 서비스하고 그냥 내려오고 가운데로 갈 때는 안쪽으로 갈 때는 그거는 해주고 바깥쪽으로 그냥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뭐라 그래? C스캔이라고 하죠. C스캔.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근처에 있는 요구들이라는 것은 진행 방향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얘네들은. 진행 방향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진행 방향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이거는 진행 방향에. 이건 항상 안쪽으로 진행할 때. 그리고 우리가 바깥도 트랙이 0번이고 전체가 200번이면 199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이 0번 트랙이에요. 안쪽이 199번 트랙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화되어져 있는 시험이고요. 문제 대부분 이렇게 나오고 아무 말이 없으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반대로 여기가 199고 0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정의해주면 그대로 해줘야 되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정의를 안 해주고 그냥 190에서 0으로 풀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뭐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내가 0부터 199로 풀어서 답이 없고 아무 말이 없다면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구할 때.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예요? 빠른 쪽으로 근처에 있는 데로 이동해라. 그러니까 SSTF 스케줄링이 맞죠? 네, 두 번째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어떤 컴퓨터의 주소 지정 방식을 나타낸 거예요.
이 컴퓨터 세그먼트당 최대 포함할 수 있는 페이지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그먼트 가상기억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세그먼트, 하나는 페이지 이렇게 돼 있죠. 페이지를 먼저 써야 되는데 페이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주기억 장치가 있고 여기가 OS가 있고 이만큼을 할당해서 내가 하나, 둘, 네 개의 프로그램을 나눠낼 테니까 디스크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크니까 여기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크기로 잘라낸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페이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 페이지 프레임. 여기의 주소들이 실제 주소고 여기 있는 주소들이 가상 주소고 여기 있는 주소가 물리적인 주소, 주기억 장치가 여기는 논리적인 주소라고 얘기합니다. 프로그램 크기가 똑같다. 세그먼트는 어떤 거예요? 운영체제가 이렇게 있으면 프로그램을 그냥 놔두고 분할하지 않고 운영체제 메모리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이 크기가 다르게 잘라내죠. 왜 프로그램을 똑같이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기본 강의 보시면 아시죠. 간단히 설명하면 프로그램을 내용을 보면 입력과 출력 똑같은 크기로 잘라내니까 입력, 처리, 출력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막 잘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입력이고 이게 처리고 출력이라고 하면 똑같은 크기로 잘라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프로그램 내용에 맞게 잘라내죠. 이게 세그먼트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올리고 뒤에 프로그램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려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세그먼트인데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합쳐놓은 방식이 이런 방식이다. 그러니까 세그먼트로 가되 그 세그먼트 안에 뭐 페이지를 나눠서 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그먼트는 좀 더 큰 범위로 갖고 그 큰 범위 안에 페이지를 나눠서 처리해 줄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이것의 장점과 이거의 장점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세그먼트는 몇 개예요? 0부터 7까지니까 8비트를 사용하죠. 얘는 8비트를 사용하고 여기는 몇 번? 8, 9, 10이니까 2비트죠.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지가 올라왔을 때 여기서부터 만약에 300거리다 그러면 이게 300이라고 하는 변이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위치의 값이다.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냥 올려놓고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특정 위치를 접근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거냐면 이런 정보를 줬다는 것은 세그먼트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키가 다른 이게 몇 개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덩어리가 8비트니까 2의 8승 즉 256개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페이지가 있는 거죠. 페이지가 몇 개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2비트를 좀 8, 90, 3비트를 줬군요. 3비트. 8, 90이니까 3비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세그먼트가 정해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세그먼트가 뭐 100이다 그러고 여기가 만약에 페이지가 6이다 그러면 100번째 세그먼트에 거기서부터 페이지가 6번째 떨어진 곳에 페이지를 이용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몇 개야? 256개. 즉 0부터 255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 페이지 번. 이게 0번이다, 1번이다, 2번이다 해서 255번까지 쓸 수 있는 거고. 그 안에 하나의 세그먼트 안에 지칭할 수 있는 건 몇 비트를 쓰니까 3비트를 쓰니까 이게 몇 개? 최대 8개를 쓸 수 있는 거잖아. 즉 2의 3승은 8개죠. 3비트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죠. 6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100번째 세그먼트를 쭉 찾아가서 0, 1, 2, 3, 4, 5, 6 실수로 7번째 해당되는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할 수 있는 주소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한 세그먼트당 포함할 수 있는 페이지의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이 페이지의 개수 최대는 얼마다? 8개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죠. 왜? 페이지에 할당된 번호니까. 그렇죠. 그 답이 이거 되는 거고 만약에 이 페이지가 총 몇 개냐 물어봤으면 이게 몇 개야? 세그먼트가 256개잖아. 그리고 페이지가 한 세그먼트당 3개, 8개니까 8개.
최대 가질 수 있는 페이지 개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뭐죠? 우리가 주소 지정 방식에서 보면 직접 주소, 간접 주소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엔 베이스 주소 지정 방식, 상대 주소 지정 방식, 그 다음에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주소 지정 방식의 기본 강의를 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럼 상대 주소 지정은 뭘 써요, 항상? 이게 CPU라고. 뭘 씁니까? 여길 쓰죠, 여길. 상대 주소 지정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레지스터 중에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다음 번지를 지정하는 그러한 위치를 사용해서 우리가 주소를 지정하는 방법이 바로 상대 주소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상대 주소 지정은 어디 레지스터를 쓰느냐? 프로그램 카운터를 쓴다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냐? 주기억 장치야, 이게. 여기 명령이 있다고 합시다. add하고 a,b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100번지라고 하면 100번지를 갖고 있었죠? 이걸 수행하기 전에. 그럼 얘를 100번지를 토스를 시키면 이놈이 이걸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놔요? 여기다 갖다 놓죠. 그때 얘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 중간 100일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add라고 하는 100번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 갔다 온 상태 이 시점에서는 바로 101번지, 다음 번지를 가리키고 돼 있다는 얘기죠. PC는. 그러니까 다음에 이걸 수행하고 다음에 미리 하나 가야 있는 거지. 하나. 이게 프로그램 카운트죠. 자, 문제는 어떻게 줬냐면 지금 점프 명령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점프. 점프가 있다고 합니다. 점프. 점프에서 750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700번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700번째 점프란 명령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요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점프. 그래서 점프 만약에 A에 56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61이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겁니다. 자, 점프 A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긴 700이 들어왔을 때 얘를 수행하겠죠. 700 갖다 놓고 쭉 가가지고 점프란 명령이 있네. 그래서 점프란 명령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A를 가져가라고 봤더니 A가 뭐야? 56이잖아. 그러면 점프가 지금 언제 700번지에서 점프를 얼마나 하는 거? 56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상대 주소 지정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PC라고 하는 CPU 안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를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점프란 명령을 줬다는 얘기는 현재 PC에 있는 주소와 이 점프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PC의 주소는 몇이에요? 700이 아니고 701번지라는 게 중요하죠. 현재 읽은 것이 700번지입니다. 그래서 읽어왔잖아. 점프를 수행하려고 보는데 점프를 수행하는데 그 A라고 하는 점프 위치가 56이라고 했어. 그럼 이 56이라는 것은 어떤 거? 프로그램 카운터와 도행 값으로 점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프로그램 카운터는 얼마가 있는 거야? 700이 아니라 지금 수행하는 중에 있는 700번지가 아니라 701번지란 말이야. 그래서 701번지하고 56번지를 더한 757번지로 점프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750번이네? 여기가 750번이네. 잘못 봤죠? 그러니까 700번지가 아니라 750번지를 먼저 가져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가 750번지야. 그래서 750번지를 집어넣고 가서 750번지를 가져와. 가져왔죠? 그때 여기는 얼마가 돼 있어? 751이 돼 있단 말이야. 다음을 가리킨다는 거지. 맞습니까?
상대 주소 지정은 중요한 게 뭐다? 프로그램 카운트를 이용한다는 거고, 상대 주소 지정이 나온다는 것은 현재 거기에 있는 주소를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프 A로 이동하라는 것은 바로 현재 주어진 56번지가 있다면 이 56번지로 점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프로그램 카운트에 있는 751에다가 56을 더하라. 그래서 807번지로 점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점프 이번에 A가 61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1이었다 그러면 751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61을 더하라는 얘기니까 얼마야? 61이니까 690이 되겠죠? 네. 자, 중요한 건 상대 주소 지정 방식에서 이런 점프 명령이 나오면 그 A라는 주소가 56이든 마이너스 61이든 마이너스 700이든 800이든 그 값하고 요거 값을 더하면 되는데 그 곳으로 점프하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항상 뭐라? 프로그램 카운터 하나를 더한 값이 돼야 돼. 왜? 지금 1번의 명령을 그 번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공개키 암호 방식으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공개키 하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데이터를 주거나 받을 때 똑같은 대칭키를 쓰는 게 아니죠. 똑같은 너랑 나를 아는 키를 똑같이 쓰지 않다. 자, 대칭키, 공통키 방식은 뭐예요? 이거는 암호화시키는 암호화키하고 복호화시키는 복호화키가 서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A나 B나 키가 똑같아. 열쇠 하나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암호화시켜서 보내면 그 열쇠를 받으면 돼.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 평문이 있어. M을 평문이라고 해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 키 값을 써. 키.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 엔코더. 암호화시켜서 나온 값이 바로 암호문이에요. C. 이걸 보내. 그럼 데코화 시키겠죠? 데코더. 복호화 시킵니다. 들어온 C 값을 받았을 거 아니야. 이거를 키를 가지고 뭘 만들어? 다시 원래 평문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모든 암호 방식인데 이 키하고 요 키하고 요 키가 서로 같아. 이거면 이게 뭐야? 대칭키, 공통키 혹은 관용키 방식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뭐였어요? 이런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DES죠. 이거를 보완한 방식, 공통키, 공개키예요, 공개키. 공개키 혹은 비대칭키라고 그러죠. 왜? 서로 다르니까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복호화 키가 서로 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 키와 이 키가 서로 달라. 서로 다른 게 바로 공개키 비대칭키입니다. 그러면 얘가 메시지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생성을 합니다. B의 자신의 비밀키, 공개키를 만들어요. 요거를 개인키라고도 해요. 그리고 얘한테 이걸 보내. 그럼 얘가 쟤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이 메시지를 얘가 보낸 공개키고 B의 공개키로 이거를 암호화시키죠. 그리고 보내. 그럼 암호 문서는 얘가 갖고 있는 비밀키로만 해독이 되는 거죠. 내가 보낸 거 가지고 보낸 거니까 얘가 공개됐다 그래서 이걸 공개키라고 하는 거죠. 야, 나한테 데이터를 보내. 내가 공개해 줄게, 내 거. 걔가 공개키를 가지고 암호화시켜서 나한테 보내면 내가 그걸 받아서 풀리면 정당한 제가 보낸 거 맞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 많이 설명이 됐죠. 그걸 찾아가서 공부하시면 되고. 자, 대칭키는 속도가 빠르고 키가 하나야. 그죠? 단순하고 키 분배가 매우 어렵죠. 이거는 그렇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키의 개수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자, 읽어보죠. 암호화해도 그 다른 키를 사용한다? 다른 키 쓰는 거 맞죠? 암호키는 공개돼 있어. 암호화 시킬 때 공개되어 있는 거죠. 이게 암호화 시키는 거잖아요. 암호화 시켜서 보내는 거 아니야. 암호는 공개되어 있다. 맞죠? 해독키는 당사자만 알고 있다. 이걸 해독키라고 하죠. 키 분배가 비밀키 방식보다 어렵다. 비밀키가 어렵고 비밀키 방식이라고도 해요. 좀 헷갈릴 수 있죠? 여기도 비밀키라고 쓰네. 그러니까 요거는 둘 다 똑같은 놈이니까 똑같이 비밀을 간직해야 한다는 뜻이고, 여기는 공개키는 이 비밀키가 개인 키니까 비밀을 간직하고 상대편한테 볼 것은 보여주는 거니까 공개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키 분배가 매우 용이하죠, 공개는. 그죠? 속도가 느린 반면에 매우 용이하다. 키를 공개할 수 있으니까 불편함이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키의 개수는 몇 개다? 2n개잖아. 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